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밤 베개 밑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65세의 정숙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다. 수신인 박은혜.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발신인 김태수. 숨이 목구멍에서 걸린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이름. 하지만 받는 사람은 낯선 여자. 그 순간 제가 알던 40년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정숙. 향 냄새가 목을 조였다.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 장례식장엔 정숙의 흐느낌만 남았다. 여보, 당신 정말 가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상복을 벗으며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개다가 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얇은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다. 손이 얼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글씨가 나왔다. 3년간 병원 침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글씨체. 정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웃을 수 있기를. 하지만 정수가, 나에겐 지키지 못한 약속이 하나 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다정요양원 202로 가줄 수 있겠니?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전해주고 싶다. 부탁이야. 정수가. 정숙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당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고 있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믿음이, 사랑이 한 장의 편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박은혜, 대체 당신은 누구죠? 수요일 오후 2시 50분. 정숙은 요양원 앞에 서 있었다. 하얀 3층 건물. 깨끗하게 정돈된 화단. 입구에서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면 뭔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알고 싶지 않기도 해.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202로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맑은 목소리였다. 정숙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백발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분홍색 가디건 고운 주름.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정숙 씨죠? 여자가 먼저 말했다. 정숙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절 아세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 아내라고 하시면서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아내라고 했다고? 여자가 덧붙였다. 태수 씨 3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오셨어요. 저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창밖을 보며 얘기하곤 했죠.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병원에 있다고 했다. 항암 치료한다고 했다. 그런데 매주? 여기서?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 사람 당신을 사랑했나요? 순간 요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랑이요? 아니요. 정숙 씨,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었어요. 은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이었어요. 5월의 어느 빗길.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날 태수 씨는 회사 차를 몰고 배달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학원에 가던 길이었죠. 25살이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태수 씨가 급정거했죠. 저는 뒤에서 미끄러졌어요. 빗길이었거든요. 정숙의 손이 떨렸다. 그 사고로 저는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3일간 집을 비웠던 날.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 회사 일이야 라고만 했다. 그게 이런 일이었구나. 은혜가 계속 말했다. 태수 씨는 보험금을 포기했어요.
제 치료비를 모두 내겠다고 했죠. 경찰엔 제가 과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숙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은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신호를 어겼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빨간불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급하게 가던 길이었거든요. 태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제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막았어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칠게요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주저앉고 싶었다. 당신 혼자서 그렇게. 은혜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정숙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글씨가 가득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용기를 낸 거겠지. 은혜 씨 사고 이후 나는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실망할까봐, 네가 날 떠날까봐. 하지만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두려웠던 건 내가 없는 너의 모습이었어. 정수가, 너가 강한 걸 알지만 나는 너가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 은혜 씨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마지막 피아노를 가진 사람이야. 요양원 창고에 부서진 채 있어. 그 피아노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못한 사과가 너의 손으로 완성될 거야. 그리고 정수가, 피아노 뚜껑 안쪽을 열어봐. 거기에 내가 숨겨둔 게 하나 있어. 내가 그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다시 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정수가 평생 고마웠어.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정숙은 요양원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피아노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건반은 누렇게 변했고 페달은 녹슬어 있었다. 정숙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아버님이 만드신 피아노구나. 손으로 천천히 먼지를 닦아냈다. 건반 하나하나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정숙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낡은 악보 한 장이 나왔다. 악보 제목은 봄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악보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수가 1987년 5월 23일 우리 결혼식 날 내가 너에게 쳐주려던 곡이잖아. 그런데 긴장해서 못 쳤지. 4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너가 나 대신 쳐줄 수 있을까? 이 곡을 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숙은 주저앉았다. 남편은 평생 자신의 잘못도 아닌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도 아내에게는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이렇게까지? 정숙은 2주 동안 매일 요양원에 나왔다. 피아노를 닦고 조율사를 불러 수리했다.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소리를 확인했다. 은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숙 씨, 어느 날 은혜가 입을 열었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숙은 손을 멈췄다. 30년 전 그 사고 이후 태수 씨는 제 치료비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태수 씨에게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모았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받지 않으셨어요. 정숙이 물었다. 왜요? 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태수 씨가 그러셨어요. 은혜 씨, 이 돈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드리는 거예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는 매달 저에게 보내는 돈을 정숙이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가 알면 분명히 당신을 돕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라고. 정숙은 온몸이 얼었다. 남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30년간 은혜를 도왔던 것이다. 그래서 태수 씨는 매주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정수기가 알면 기뻐할 거예요. 정수기가 알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은혜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 태수 씨는 당신이 자랑스러웠대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평생 그 얘기만 하셨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는 자신이 떠나면 당신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 당신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은혜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떠난 뒤에 정수기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정수기는 혼자가 되면 안 돼요라고. 정숙은 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주 후 피아노가 완전히 수리되었다. 요양원 라운지에 피아노가 옮겨졌다. 맑은 햇살이 건반을 비췄다. 정숙과 은혜는 나란히 앉았다. 함께 칠까요? 정숙이 물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 놓였다. 봄으로 가는 길.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건반을 누르는 손끝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졌다. 여보, 당신 옆에 있죠? 피아노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요양원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곡이 끝났다. 정숙은 피아노 앞에 남편의 사진을 놓았다. 그리고 개나리 한 송이를 그 옆에 꽂았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저 친구 생겼어요. 은혜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 이제 우리 매주 함께 칠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매주 수요일 3시요. 두 사람은 웃었다. 요양원 라운지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정숙은 이제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피아노를 가르친다. 은혜의 옆자리엔 남편의 사진과 개나리가 놓여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요양원에 찾아왔다. 저희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부부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났거든요. 사랑은 여러 모양이에요. 미안함도 후회도 책임도.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친구를 남겨주고, 나에게 용기를 남겨주고, 나에게 다시 봄을 남겨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웃고 있어요. 잘했어, 정수가.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봄을 만났어요. 65세 새로운 봄을 만난 여자. 그리고 그녀의 옆엔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사랑이 있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이나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